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키운 레버리지 ETF 참사 불구경하는 이 대통령, 국민의 인내심마저 2배 레버리지로 쓸 셈인가? 청와대가 주도에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대한민국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을 시행령까지 편법으로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졸속 추진하더니 결국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국민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한가하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타버린 잿더미를 보며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라며 마치 남일 말하듯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장에 불을 질러놓고 정작 대통령은 29억 원 똘똘한 한 채 팔았다며 연일 SNS 산매경에 빠져 있으니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상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니 참모들의 무책임도 가관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사태가 터지자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은 면피성 쇼에 급급하고 속전속결 출시를 주도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10조 원이 넘어 상장 폐지는 어렵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금융인 내부의 경고마저 뭉개고 초고위험 투기판을 깔아준 주범이 청와대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땜질식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일 셈입니까? 이번 사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이재명 정권 특유의 일방통행 졸속 국정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 결과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0조 원의 차익을 챙겨 떠났고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해가며 인위적 주가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과 개미 투자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오징어 게임장을 깔아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정부도 인위적인 증시 부양 기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열과 투기를 막아 건전한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진정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의지가 있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 및 국민연금 동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고위험 상품을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인위적 주가 부양에 동원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자산으로 투기판을 벌여놓은 것도 모자라 국민의 인내심마저 2배 레버리지로 쓰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고 훈계했습니다.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자신의 29억 원짜리 아파트는 거액의 4인간 대출까지 동원해 팔아넘긴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고 불과 이틀 뒤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매수인에게 얼마의 돈만 받은 상태에서 남은 잔금을 사실상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2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금융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로 앞문을 막자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는 4인간 대출이라는 뒷문을 연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출 규제 우회법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렇게까지 서둘러 판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달만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김혜경 여사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고 자칫 현금 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돌아나가 물딱지가 되기 전에 등기부터 넘긴 것입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 후 잠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입니다.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면 잔금을 받아 대출을 갚고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새 사저를 마련해 돌아가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살던 집을 이런 방식으로 서둘러 팔아버린 것입니까? 그런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유세 인상과 증세를 운운하고 대출 규제를 감내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온갖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거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이 막히면 매도인이 빌려주면 된다라는 우회법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유사 거래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대통령 재테크가 규제 우회의 교본으로 받아들여져서야 되겠습니까? 20일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게시판에는 1,600건이 넘는 제안이 쏟아졌고 대출 관련 언급만 459건에 달했습니다. 국민은 대출 창구를 열어달라고 절규했지만 정부가 열어준 것은 토론회 게시판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이자 약정, 지급 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은 물론 거액의 사인간 금융을 제공받은 매수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거래를 누가 주선했는지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최소한의 상식은 야당을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할 국정의 기준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